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밤의 황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이는 언론의 권력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풍자한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도 언론이 권력에 개입해서요,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창중 칼럼 대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진짜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조선일보가 마침내 하늘로부터 떨어진 벌을 받는구나. 네. 두 자로 말씀드리면 천벌을 받는구나 라는 말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벌. 네. 예. 그 권력을 향해서 그토록 야비하고 혹독하고 예. 자기들 이기적이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조선일보의 그 최고 상징적 자리라는 그 주필이 무려 그 2억 원의 여행 경비가 들어가는 해외 여행을 했고, 그 주필의 부인이 거제도에 가서 선박 명명식에서 말이죠. 선박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에서 그 도끼로 밧줄을 끊는 그러한 세리머니에 참석할 만큼 네? 권력을 막 휘두른 거죠. 그 조선일보의 주필이 뭡니까? 그 주필의 부인이 그 조선소에 가서 그 선박 명명식에서 도끼로 그 밧줄을 끊는 세리머니에 참석할 만큼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아나무인격인 무소불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 해외여행 말이죠. 아주 고급스럽게 간다. 일주일 동안. 네. 그럼 보통 한 1,000만 원 들이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여행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2억 원이면요, 보니까 전세 비행기로 갔대요. 야, 개인 제트 비행기로 가고 도대체 어디서 자고 어떤 밥을 먹고, 야, 궁금합니다. 호텔도 최고급 호텔이었겠지만 골프 한 번에 6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대요. 야,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비싼 골프장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하면은 최고급인데, 야, 이 사람 말이죠, 이런 접대를 받고 어떻게 칼럼을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서민의 마음을 알아라, 이런 식의 정말 가증스럽네요. 이번에 그 조선일보 주필의 그 숨겨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누가 봐도 청와대의 일대 충격을 가려 했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크게 한번 흔들려고 흔들어서 이제 굴복을 시키려고 했다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향에서 논설 주필에 관한 그 호화 여행과 그 부인의 행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학에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말이 있어요. unintended consequence라고. 그러니까 전혀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가격을 가해서 가격을 해서 청와대가 굴복하기 위해서 굴복하게 만들게 하도록 이제 몰아갔는데, 거기서 소위 말한 주필의 그러한 문제가 튀어나온 거죠. 야, 충격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선일보는 제가 볼 때는 창사 이래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정권 초기에는 네. 바로 앞에 계신 네. 우리 윤창중 대표님에 대한 타격이 있었고 또 중반도 아니죠. 거의 초기였지만 네. 당시에 문창극 그렇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강한 타격이 한 번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인사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겠지만 네. 뭐 흔히 말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교체해라 말아라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네. 의도치 않은 일이 뻥 터져갖고 그렇죠. 야 저는요 굉장히 놀란 게 이분의 칼럼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네. 야 무슨 서민의 편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 화이트 칼라들은 낮에 일은 안 하고 커피 마시고 잡담만 한다. 네. 밤에 술 먹을 생각만 한다. 이야 그러더니 자기가 개인 제트기를 타고 2억 원이요. 이야 이거는요.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30년이 넘도록 언론계에 있으면서 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정치권에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만 그 30여 년이 넘도록 언론계에서 같은 언론계에서 이 조선일보를 주목하면서 과연 조선일보는 어떤 신문이냐 네.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하게 된다면 이 보수우파 일단 말이죠. 네. 이념적으로 보수우파 신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보수우파의 편을 들지 않는 그래서 보수우파 정권이 탄생해도 보수우파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정권 초반에 그 길들이기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가해가지고 정권 초반에 그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 팀워크가 아주 엉성한 상태에 있는 정권을 향해서 조선일보는 매번 보면은 정권 초반에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권이 완전히 조선일보한테 길이 들어져 가지고 예. 그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도 내가 볼 때는 뭐 통일부 장관은 누구가 문망에 오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소위 말 조선일보가 미는 인사가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정말 그야말로 후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던 그 신문인데 그러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5년 임기 속에서 한 2, 3년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제 아주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가 그 약발이 좀 빠지면 그러니까 한 임기를 한 뭐 1년 반이나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또 반드시 또 정권의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서 그 정권이 완전히 그냥 그 납작엎드리게 식물 정권 그렇죠. 식물 정권이 만들게 되게 하게는 그러니까 작금의 그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그 공방을 보면은 이러한 그 구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인사는 절대 추천이 안 된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외곽이든 네. 아니면 내부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인물을 네. 선발을 하는데 뭐 윤창중 대변인 전 대변인이죠. 네. 윤창중 대표님도 그랬고 그다음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네. 하나하나 좀 밝혀보죠. 네. 야 자기네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안 되니까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네. 뭐 새로운 인물이긴 하지만 너무
의외의 인물로 검증이 안 됐다. 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공격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제 사건에 대해서 참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민망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발행 부수를 갖고 있다는 이 조선일보라는 언론기관의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 사회적 공기에 대한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제가 이제 2003년 5월에 제 문제가 터지니까 예. 이 조선일보 2013년 5월 11일자에 그 워싱턴 임민혁 특파원과 서울의 정우상 기자 이름으로 워싱턴 임민혁 특파원과 정우상 기자 이름으로 윤창중 파문 여인턴에게 술집서 엉덩이를 만졌고 호텔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술집 그 호텔 바라라는 것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오른쪽에는 운전기사가 동석을 했었고 그 건너편에 길고 넓은 테이블에 그 여성 인턴이 앉아있었고 그 주변에 예. 그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예. 거기에 그 호텔 바에 종업원도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가 엉덩이를 만질 수 있었을 것이며 예. 그 호텔 바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제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미친놈인 거예요, 이건. 네? 내가 그 기사를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그 PC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정말 미쳐버릴 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써갈리는 건가? 예? 어떻게 임민혁 워싱턴 특파원과 정우상의 서울 기자라는 서울에 있는 기자가 윤 전 대변인은 술을 마시는 도중 A씨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테이블이 상당히 넓은데 어떻게 제가 그 여자를 그 여성 인턴을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게 좌파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이게 조선일보 기사라는 조선일보 기자예요. 기사예요. 야. 이게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보수 우파의 신문이고 이게 지금 역사가 있는 신문이라는 건지. 네?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이 구조가 뻔히 알잖아요. 이 임민혁 특파원이라는 워싱턴 특파원도 그 호텔 바를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윤 전 대변인은 만취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다. 목격자들은 그가 만취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목격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팩트를 갖고 해야 될까? 아니 제가 도대체 그 목격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한 인간을 그냥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라는 이름으로. 네? 이게 또 조선일보에 나가게 되면 네. 대다수 보수층에 있는 독자들은 다 믿어버리잖아요. 다 믿어보죠. 예. 만약에 제가 호텔 바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거나 제가 성관계를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워싱턴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참.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저 지금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유명 인사가 조선일보가 쟤는 안 돼. 조선일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검증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조선일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냅다 그냥 사정없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페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조선일보에서 최고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또 게다가 다 이 기사를 받아가잖아요. 다른 언론들이. 받아가죠. 예.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다 받아 쓰고 있죠. 보수 예? 정권의 대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사가 이렇게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면 바로 그냥 받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오히려 한겨레보다 더 악랄하네요. 이런 건. 한겨레보다도 참 말씀 잘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언론에 의해서 생매당을 당할 때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 그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보다 더 선동과 날조와 네? 지금 대표적인 기사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나는 조선일보 임민혁 워싱턴 특파원 그 정우상 기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쓴 것처럼 네? 내가 아침 새벽에도 만취할 만큼 술을 마셨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술을 마신 사람이 대한민국 이돈 워싱턴이죠. 좀 제발 나와달라 이거예요. 네? 내 평생에 걸쳐서 저랑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자기 관리가 부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은 제가 그 엄청난 업무가 있는 정치부 기자나 정치담당 논설위원이나 논설실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임민혁 특파원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게 이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인턴 여성을 성폭행했다라고 글을 올린 그게 바로 미시 USA 아닙니까? 네. 그 미시 USA에서 글을 올렸다가 윤창중이가 완전히 일순간에 난도질을 당하고 불이 붙으니까 그 글을 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글을 빼버린 미시 USA라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자세하게 아주 마치 무슨 아주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 미화하는 글을 씁니다. 예? 아니 그게 허위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면서도 이런 글을 쓰면서 그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한 또 칼럼까지 씁니다. 이 양반이.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사가 있냐면요. 조선일보 정우상, 아까 말한 그 정우상 기자와 장상진 기자 이름으로 네.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서울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워싱턴 가보도 않고. 네. 네? 여기서 그 정우상 기자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양반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됐던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벽 2시까지 호텔 2층에 마련된 행정본부에 있다가 홀로 나가서 5시쯤 돌아왔을 때는 만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 1985년에 처음 가봐가지고, 예. 제가 28년 만에 처음 간 겁니다. 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한 일도 없고, 제가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미국 여행은 많이 했는데,
워싱턴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워싱턴이 도대체 어딘 줄 알고 새벽 2시에 나가서 새벽 5시에 만취해서 들어오냐 이거예요. 아, 미국에서는 네? 밤늦게까지 하는 술집이 없어요. 새벽에 하는 술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지금까지도 예. 바로 워싱턴에서 그 바를 경영했다는 그 독자분이 예. 그 신의 한수 시청자이고 윤창중 칼럼 세상의 독자분이 예.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증인을 쓰겠다. 예? 워싱턴에서는 10시 이후에 술을 안 판다.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술을 팔면 술을 판 그 업소와 그 고객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말이죠. 미국의 경찰과 검찰이 성범죄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해외 교민들이 예. 저한테 엄청난 격려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자, 그동안 3년 동안에 당신한테 미국 경찰과 검찰이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은 완벽하게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거죠. 네. 그 해외로 이민 간 분들한테, 이민 간 교민들한테 제가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참 미안함 때문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웠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당신은 진짜 엄청난 참 상처를 입게 되고, 도대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다가 지금 신의 한수를 통해서 또는 윤창중 칼럼 세상을 통해 가지고 방송이나 글을 보니까 정말 살맛이 난다는 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좀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제 정권을 길들이게 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기사를 쓰고 또 비판도 하고 취재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그 당시에 없는 사실을 마구잡이로 쓰면서 이게 다른 데도 다 그런 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져 있죠. 예. 뭐 문창극 사태 때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 청와대 인사 문제에 개입해서 왈가불가하고 또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걸 그냥 계속 물고 늘어져 갖고 정권을 흔들라고 한 부분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티 안 나게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티 났어요. 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명색이 사설인데 그 사설의 한 대목을 한번 지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건 때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게 나옵니다. 명색이 사설인데 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결국 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윤 씨를 둘러싸고 들려온 얘기들은 이러다가 무슨 일이든 터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아니 결국 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조선일보에 비교해서는 참 너무나도 신문사의 영향력이 작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문화일보 논설실장으로 제가 13년을 근무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참 무한한 칭찬과 성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좌파 총북 세력으로부터는 혐오 인물로 혐오 1번째 첫 번째 인물로 제가 비난을 들어오면서 참 이른바
많은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언론인으로서 제가 경력을 쌓으면서 정말 형설의 공이라고 할 만큼 예. 제가 미국,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국내 대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이 학문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예. 제 나름대로 제 실력과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언론인으로 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근거로 사람을 읽게 매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출신이었다면 저한테 이런 걸 했겠어요? 제가 임명되자마자 2012년 12월 24일 임명되자마자 저를 가장 혹독하게 매도했던 그 언론 매체가 바로 조중동입니다. 네? 한겨레 경향신문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굉장한 제가 무슨 좌파 종북 무슨 칼럼니스트였다면은 그러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 그 정치 노선이 그야말로 보수 우파의 아이돌이 할 정도까지 제가 참 원칙 상식을 지키는 데서 철저한 그 보수 우파 노선을 견지한 사람인데 그게 자기들의 예상에 어긋난 거예요. 네? 그래서 단 한 줄도 저한테 유리한 기사를 쓰지 않다가 제가 올가미에 갇히니까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거죠. 저에 대한 공격은 뭐냐? 바로 청와대를 겨냥한 공격이겠죠. 그렇죠. 차제에 청와대 군기를 잡자. 네? 이런 식으로 저를 포함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정계, 경제계, 문화계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생매장되는 이른바 조중동에 의해서 생매장되고 있는 것이 요즘 대한민국 언론계의 현실인 거죠. 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정말, 언론이면은 뉴스를 새로 접하고, 네. 뭔가 좀 활기차지고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마치 국민을, 또 정권을 자신들의 하수인 마냥 부리고 싶어 하는, 네. 이 언론의 아주 저질스러운 습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예. 최근에 TV조선에서도 뭐, 강적들,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그냥 윤창준 대표에 대해서 그냥 아주 악랄하게 비난을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냥 뭐 그 사회자 하나인 그 뭐예요? 그 사람 그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뭘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 네, 네. 박종진인가요? 예. 박씨. 예. 예. 그 박종진이가 대표님이 한약을 먹어서 하하. 힘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뭘 비아냥거렸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오늘 말씀드리면 그렇죠. 한약을 먹어서 네. 너무 힘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 이야 이걸 어떻게 케이블 방송에서 종편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이야 정말 무슨 한약 때문에 이야. 정말 인간 참 밑바닥, 네, 밑바닥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랑 이렇게 방송을 참 많이 했죠. 예.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낄낄대면서 내가 한약을 소위 정력제를 한약으로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추행을 한 거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그 박 씨는 그 박 씨가 출연한 그 수많은 그 좌담 프로에서 예. 저를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서 가장 악랄한 성 관련 범인
범죄인으로, 성범죄인으로 매도시키고 매장했던 사람이 그 박 씨예요. 아, 박종진 씨. 네. 참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 그 프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약을 정력제로 잘못 먹었다가 그렇게 된 거다. 그 한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 TV조선의 강적들이라는 프로인데 그랬더니 이름 바꿔야 이제 돼요. 좀 적들, 얘기 들어보세요. 적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왜 머리 따고 왜 길게 머리 따고 나오는 그 김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경 쓰고. 네. 그 사람이 나도 그 한의사를 안다고 그러면서 나도 먹었더니 뭐 효과가 없더라. 완전히 말이죠. 인간을 말이죠. 난도질하는 말. 예? 김갑수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네? 그 좌파잖아요, 그 사람. 아주 지네들끼리는 되게 친한가 봐요. 네. 그러더니 그 옆에 그 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했다는 왜 그 김모라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윤창중 씨 몸 좋아요? 자기들은 말이죠. 그 공개적인 방송에서 거침없이 한 인간을 향해서 성희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성적 테러예요, 그게. 여자가 남자한테 윤창중 씨 몸 좋아요 그러니까 박종진이가 평소에 저를 잘 안다고 떠들었던 박종진이가 아 윤창중 씨 몸 좋습니다. 지가 언제 봤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런 참 몰상식한 말이죠. 예? 그런 몰상식한 작태가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TV 조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또 이제 살아날 것 같으니까 네. TV조선을 통해서 네. 강적들, 사실은 적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강적들이란 프로에서는 그냥 한 번 더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 기가 막히게 지금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강적들이란 프로를 만드는 그 은경표 PD가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 IHQ라는 은경표 그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네. 이 프로에 좀 나와줘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나갈 상황이 아니다. 좀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강적들 주제는 TV조선 변용식 대표님이 정해주시는데 네? 이번 주제가 윤창중 사건과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의 사건과 그 신안군 그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여교사 성폭행했던 그 사건을 같이 다룬다 이거예요. 이야, TV조선 사장 네? 아닙니까 변용식 씨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충분하게 입장을 밝히신 게 유리할 듯하니 협박이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저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참 기도 차지 않는 협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문제를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함께 다룬다는 것인지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네. 그러게요. 위에서 결정하니 죄송하네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거의 뭐 이거 특종인데요. 네. 신의 한 수.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하니 죄송하네요. 이게 소위 말하는 TV조선 변용식 대표가. 대표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전화 연결은 가능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방송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때 전화 연결하려고 그랬던 게 혹시 그 젊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준석이는 그 전에 그 2013년 전이군요. 예,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했다가 그 재미를 또 본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야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조금 있다가 실제로
이봉규 씨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박종진 그 박 씨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진 씨가 박 씨가 뭐라 하냐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려고. 그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좌우 잘하셨네요. 이용당할 뻔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시청률이라면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야, 이봉규 씨 정말 실망이네. 굉장히 보수인 수단과 척하면서 방법을 다 가리지 말이야. 않고. 야,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지, 야비하게. 저 이봉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종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적들, 예. 강적들의 본방을 제가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이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페인인데 뭐 나를 더 뭐 난도질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하겠느냐. 뭐 하려면 해라. 자포자기죠. 예. 그리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집사람은 정말 넌더리가 나가지고 TV도 켜지 않고 예. 바로 좀 이 방에서 불 켜놓고서 앉으셨어요 같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 표창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그 표창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거 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예. 그 표창원이가 말한 그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버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하. 국민들은 지금 표창원이가 경찰관 출신이고 경찰대학 출신이고 특히 아주 그 프로파일러라는 아주 멋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보다 표창원이 말을 더 잘 들으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이걸 봤더니 정말 인간적으로 네? 처음부터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제가 알몸으로 성추행을 했고 숙소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 했다. 이건 경찰 리포트에 나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워싱턴에 가서 경찰 리포트를 본 것처럼 말이죠. 네?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 있지도 않은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표창원 씨가 하는 말이 양심의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윤창중이가. 네? 네. 표창원이야말로 양심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의 한 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 얼마든지 저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리고 나서 경찰 리포트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라는 표창원의 그 동영상에서의 그 대목이 삭제되는 말이죠. 네? 그런 프로를 하는 게 강적들이고 그런 프로를 버젓이 방송하는 게 조선일보가 만드는 종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거를 제작진이 좀 가십 형태로 지네들끼리 얘기한 게 아닐까 얘기를 해서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하는 뭐 꼼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군요. 그런 것들도. 이야. 아니 그렇다고 은경표 PD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야. 네. 정도를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저 개인의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신의 한 수라는 그 공중적, 대중적 공익성이 있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 개인의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한 제 사건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른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그 언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반역자고 친일파고 친미파가 된 그렇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인간으로 매도된 게 바로 어떤 신문도 가릴 거 없이 단 예의도 없이 하나의 예의도 없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매장시켰고 예. 또 서울시장 대표 박현정 그렇죠. 서울시장 대표 그 여자분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 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올감을 세워서 매장시킨 거. 이것이 과연 뭐냐. 이 전부 다가 언론에 의해서 저질러진 자행된 사건들이었는데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과연 이렇게 이래서 되느냐. 네. 그 국민적 분노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조선일보가 자신의 신문의 그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단순 사실과 함께 사과드린다는 간단한 문장을 일면에 낸 걸 보면서 아직도 이번 사건이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의 상징적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논설 주관과 그 부인이 개입된 사건의 심각성,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렇죠. 아직도 오만하구나.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예? 대마불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마불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부질없는 전설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렇죠. 조선일보는 매우 뒤늦은 후회가 될 것이다. 난 이것을 경고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 저의 제2의 인생은 정말로 언론 개혁을 위한 인생으로 소진할 결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작금의 조선일보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정말 얘기 들으면서요. 저도 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언론이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말이죠. 권력의 흠집이나 내려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 권력 위에 앉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요. 이제 국민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꼼수거니 아니면은 뭐 그냥 넘기려니 했는데 이제는 눈에 다 보여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기고 갈 수가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요즘 그래서 조선일보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조선일보를 혹시 발기발기 찢어버려갖고 앞으로 듣지마! 이런 분들이 많아질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죠. 뿌린 만큼 걷는 것이 또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창중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대한민국이 언론이 정말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